네, 오늘장 선전락 시간입니다. 지난주 결국 코스피는 2000선 문턱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83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증권사를 비롯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끌어 올릴 만한 키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기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 안착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요. 특히나 잘 버텨줬던 외국인마저도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감은 멈출 수가 없는데요. 매도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금일 외국인이 한 401억 정도 그 순매도를 기록을 해서 그동안 지속했던 그 순매수 행진을 좀 마감했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셀코리아 전환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로 나온 것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좀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논란으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고 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이 그에 따른 반응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뭐 이른 점이 있지만 달러 약세와 위험 자산 선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매매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매수세에서 바로 매도세로 뭐 전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혼조 국면에는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가 원래 그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바스켓을 구성해서 뭐 투자하는 뭐 패시브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보다는 완만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완전히 매도로 외국인들이 전환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환율에 따라서 그 매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정 국면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분명히 사들이는 종목은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의 외국인들은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나요? 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은 업종으로 보면 의약품, 그다음에 화학, 철강 순으로 순매수 금액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들 업종 중에서 코스피 의약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 전반에 고른 순매수가 나타나는 것이 금요일 날 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약 업종을 제외한 뭐 화학이나 철강 업종 내에서는 LG화학이나 고려아연 그리고 알루코의 순매수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종목이 뭐 실적 개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은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뭐 의약품이라든지 화학, 철강 순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기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간헐적으로 매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난 금요일장에서 기관이 소규모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었는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언제쯤 시장에 발을 들일까요? 근데 뭐 금융투자가 간헐적으로 기관이 매도하는 중에서 기관 내에서는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뭐 증권사나 자문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고유 계정이 많고 특징적으로 뭐 중소형주나 단기 투자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 성향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관의 가장 중심축은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지수대의 그런 PER 밸류에이션상 지금이 그 수년간 고점 부근에 해당되므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투신이 매수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지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이 순매수하는 경우는 지수가 좀 하락하든지 아니면 이익 전망치 상향이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질 때 본격적인 매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시장에 대한 밸류, 가치에 대한 측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펀드 환매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미래에셋이 인수전에 불참을 선언을 했고 이제 2파전으로
확실하게 점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한국금융과 KB금융 2파전 팽팽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네, 현대증권 입장에서는 일단 인수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룹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주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각에 대한 관심으로 주가가 타 증권사 대비 단기적으로 하락하지 좀 않았기 때문에 인수 우선 협상자가 발표되고 나면 다른 증권사와의 주가와 연계해서 현대증권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시 재료 노출에 따른 일시적 하락 가능성 및 지난번 대우증권처럼 하락하는 모습도 일단은 뭐 염두에 두실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큰 상승보다는 최소한 기간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과정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국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이 만일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매각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7,00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물론 0.75%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추가적인 흐름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분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이 예상치가 좋지 않은 기업들 주가 선반영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로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확실하고 2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지난번에 대주주가 매도하는 따라서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 SDS의 실적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서 1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2분기 실적 개선이 일단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PER로 기준으로 2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평균 PER 15배보다는 아직도 고평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하락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큰 이격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단기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펀더멘탈에 입각한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잘 문을 열어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이번 주 증시도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으로 전주와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4월 미국 FOMC에 대한 그런 전망과 한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그런 매수 대금 증가 시에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일단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IM텍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IM텍은 LG폰의 대표적인 부품 회사로서 안테나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메탈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일 LG G5 출시로 인해서 관련 부품주들의 그런 부각이 전망되는 가운데 IM텍 역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초기 수율 문제로 인해서 예상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에 기간 매도세가 좀 지속되었지만 수율 문제는 신규 휴대폰 초기에 많이 겪는 문제로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로 판단되며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가 2분기 실적 호전을 대비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 국면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IM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